안녕하세요. 동양의 광기와 예술 부분에서 이번 시간은 중국의 그 통음 문화, 중국 문화사에 나타난 통음,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한다라고 하는 그 대취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. 그 중국 그 역사에서 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.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성인 그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. 그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, 공자께서는 그 아마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량은 한정이 없었다. 그러나 이제 그 술을 드시고 그리고서 자신의 어떤 몸가짐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, 좀 거친 용어로 말하면은 추태를 부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. 유주 무량이나 불급 난이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이 나오듯이 공자께서는 굉장히 아마 그 술 주량이 굉장히 그 셌던 것 같아요. 이 술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 중국 문예사에서는 주로 노장 철학과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노장 철학은 사실은 술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. 노자에는 술주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장자에는 몇 군데 나오지만은 전부 다 부정적인, 딱 한 군데 그 긍정적인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. 술 먹고 수레를 탔다가 그 수레가 뒤집어졌지만 그 뭐 별로 다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빼놓고는 그 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시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노장 철학하면 술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위진 시기의 중림 칠연들의 그런 어떤 술 행태, 문화 와 밀접한 그 관련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은 이후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술 하면은 사실은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육아에 속하는 그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조상신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그 술을 이렇게 올려서 조상신을 이렇게 기쁘게 한다던가, 또는 이제 인간과 인간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의 원만함을 이렇게 유지하고 서로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에서 술이 오고 가고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술을 마실 때 어떤 몸가짐, 예법을 통해서 술을 마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기록들이 육아 경전에 나타납니다. 구체적인 걸 보면은 이제 향음주례라고 해서 일반 시골이나 어떤 그 향리에서 술을 마실 때 어떻게 술을 마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고 그 사회의 구성체로서 타당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그 향음주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술을 배울 때 친구들하고 함께 마시면서 술을 배우지 말고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술에 관한 예법을 배워라, 이런 말을 하는데, 그런 어떤 그 언급이 바로 향음주례와 같은 그런 그 텍스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런 점에서 이 술은 사실은 그 육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음료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장 철학과 이렇게 연계를 지어 이해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위진 시대 중림 질현들의 술 문화와 관련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중국 문화에서는 술만 잘 마셔도 그 역사에 남는 또 인물로 또 기록이 되는 그 흥미로운 문화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뭐 술만 많이 마셨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. 즉 통음 문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술을 잘 마셨느냐, 그리고 어떤 정황에서 술을 마셨느냐, 그리고 마신 이후에 어떤 행위를 보였는가,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중국의 통음 문화의 예술적인 또는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규정이 됐다는 것이죠. 자,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서양 문명권 속에서 비이성적이고 또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으로 종종 이해되는 드렁컨 문화와는 좀 다른 그 문화가 중국 문화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위진시대 중림 질현들의 그 술 문화와 관련된 한 행태가 이제 노장 사상과 이렇게
연계되어 이해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서 봤는데, 이제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즉 노장 사상과 위진 시대 그 중림칠언을 비롯한 이후의 예술가들의 어떤 통음 문화와의 상관성,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위진 시대 중림칠언을 비롯한 많은 그 예술가들이 그 많은 그 술을 마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법을 무시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대단히 그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광기 어린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았던 그 풍조와 아주 밀접한 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광기라고 하는 그 차원과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, 일정 정도 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차원의 이제 광의 의미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또 이런 식의 어떤 또 문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 행위적 차원에서 대단히 그 방탕하고 때로는 그 자유분방한, 그러면서 어떤 예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문화와 어떤 술의 관계에서 결국은 공자가 지향했던 그런 그 광기의 어떤 긍정적 부분은 상당히 그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약간 부정적인 식의 어떤 그 술 문화는 문화와 예술적 차원에서는 도리어 매우 창의적인,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 진솔한 감정을 과감하게 이렇게 펼쳐냈던 또 예술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부분에 통음 문화가 갖는 또 긍정적 부분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구현됐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좀 차근차근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